자, 동영상 잘 보고 왔습니까? 이게 방금 그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짧아서 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, 이제 그 되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가족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. 그쵸? 이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여자 두 분 다 배우 탤런트거든요. 그 배우가 두 명은 사랑을 통해서 만났고,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. 그래서 가족이 되었지.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녀는 보통 임신과 출산으로 낳은 게 아니라 입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족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래서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안정감을 느끼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받는 거죠. 그래서 꼭 사랑과 결혼 그리고 가족이 있어서 가족이 형성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혈연 관계가 모든 것이 중요하다라는 건 아니고요. 이 건강한 가족이 되는 거에서는 사랑과 애정 서로 간에 느끼는 배려, 보살핌 이런 게 더 중요하다.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넘어가 성숙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. 자, 이 사랑이라는 건 사실은 부모 자녀 간에도 서로 사랑을 사랑이 관계가 되겠고요. 물론 남녀 간에도 이제 사랑의 관계가 있을 거고, 뭐 친구와 친구 간에도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중에서 우리가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결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 단계인 남녀 간의 사랑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. 하지만 남녀 간의 사랑이 대표적인 그 유형이긴 하지만 남녀 간의 사랑만에만 우리가 이 내용을 작용시키는 건 아니니까 일반적인 사랑 또는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좀 알고 이야기를 들으면 될 것 같아요. 자, 우선 보통 사랑은 상대방을 좋아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. 또는 이 사랑을 통해서 사람은 좀 더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나에게 가족이 있음으로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으로써 삶을 더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. 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동기이자 또는 결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사랑의 상대를 찾는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. 자, 그리고 결혼 이후에 만들어진 가족이 있을 때 사랑은 그 가족의 삶을 지탱을 하고요. 또 그 사랑을 통해서 가족 안에서 행복이 서로 만들어진 하나의 토대가 되기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마음들이 아무래도 대표적인 남녀 간의 사랑에 좀 한정되는 얘기고, 나머지 내용들은 부모 자녀나 뭐 남녀 또는 뭐 친구 간의 사랑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보통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얘기할 때 사랑의 특성에는요, 뭐 현실에 존재하는 것, 그러니까 드라마 속에 있는 사랑도 실제 현실에 존재하겠지만 드라마에 있는 그런 영화 속에 있는 사랑은 드라마나 영화 속에만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. 개인의 문화 환경에서부터 학습됩니다.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표현하는 게 익숙한 사랑의 모습을 가진 사람도 있고,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모습의 사랑도 있다라는 거. 이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. 그리고 이 사랑도 크기가 있다라는 겁니다. 굉장히 소소한 사랑의 크기부터 엄청나게 큰 사랑의 크기까지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. 그리고 그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고, 이 유형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뭐 우정의 형태, 남녀 간의 형태, 부모 자식 간의 형태 또는 뭐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계속 성장합니다. 성장을 한다라는 거는 작은 크기에서 큰 크기로도 바뀐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달라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. 또는 변화한다라는 거니까 크기가 작아질 수도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사랑의 특성입니다. 사랑은 변한다라는 거죠. 자, 그럼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사랑의 삼각형으로 우리가 스텐버그라는 학자가 얘기한 그런 이론인데요. 모든 사랑이 여기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를 이런 식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사랑의 삼각형에는 세 가지 요소가 같이 들어갑니다. 첫 번째는 친밀감, 그리고 두 번째는 열정, 세 번째는 헌신인데요. 이 세 가지가 다 동시에 있으면 가장 성숙한 사랑이다 또는 가장 훌륭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 친밀감은 어떤 요소를 얘기하냐면 서로 친하고 가깝게 느끼는 걸 얘기합니다. 같이 있으면 편하고 또는 뭐 재밌고 친근하게 느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정이라는 부분인데요.
자, 이거는 신체적인 매력이라든지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 등이 됩니다. 보통은 이제 남녀 간의 사랑에 조금 더 많이 이 열정의 요소가 많이 담겨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. 뭐 스킨십을 하고 싶은 마음이나 또는 강렬하게 이 사람을 계속해서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. 이거는 결혼 이후에 지속되는 또는 남녀 간의 사랑보다는 엄마나 아빠가 자녀에게 대한 사랑 그런 부분이 이제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하는데 헌신은요 사랑을 약속하고 또는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는 자세를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그래서 성숙한 사랑은 이 친밀감, 열정, 헌신이 모두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가장 큰 사랑 또는 성숙하다라고 하고요. 이 세 요소가 많을수록 이 삼각형이 작지 않고 더 커지게 되고요. 사랑도 더 크고 깊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. 그 사랑에는 크기가 아까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친밀감과 열정이 작고 친밀감과 열정과 헌신이 크고에 따라서 모습도 내용도 크기도 달라진다라는 거죠. 우리 교과서 14페이지에 보면은 뭐 친밀감과 열정만 있을 때 사랑의 모습, 열정과 헌신만 있을 때 사랑의 모습 또는 뭐 헌신과 친밀감만 있을 때 사랑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뭐 그냥 우리 책에 있는 내용 모두 다 보다는 뭐 친밀감과 열정과 헌신 모두가 성숙한 사랑에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사랑에 굉장히 아까 모습이 다양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1번인지 2번인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. 카톡이나 전화 등을 계속 해야 된다. 아니다. 그 다음에 내가 사귀는 사람이라면 또는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생일 등에 우리는 서로 기념일 이벤트를 해야만 한다. 아니다. 안 해도 된다. 그 다음에 일주일에 우리가 3번 이상 만나서 놀아야 된다. 데이트를 해야 된다. 안 해도 된다. 그 다음에 서로 작은 일상, 뭐 점심에 뭘 먹었다.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다. 이런 뭐 작은 일상들을 서로 공유해야 된다. 아니다. 자, 여기에 대한 답들은 다 다를 겁니다.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의미나 또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. 이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의 방향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얘기하겠습니다. 우선 중요한 건 사랑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. 자, 그래서 이런 성숙한 사랑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. 우선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랑의 방식을 하는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상대방은 또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. 즉, 나는 카톡 연락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고 저 사람을 많이 하는 걸 싫어하는구나.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. 네. 두 번째는 사랑의 방법이 서로 다르더라도 어느 한쪽만이 옳거나 진실한 것이 아니다. 아님을 받아들입니다. 즉, 카톡 연락을 많이 하는 내가 옳은 거고 카톡 연락을 별로 하기 싫어하는 너는 잘못된 거야가 아니라 둘 다 그냥 각자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 그리고 한계가 옳다 틀리다를 강요하면 안 되고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. 상대방에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분명히 표현을 해야 되겠고요. 그리고 충분한 감정 표현을 합니다. 그러니까 사랑하면 난 다 이해할 수 있어. 저 사람 행동 다 이해할 수 있어. 그렇게 해서 뭐 내가 어떤 원하는지를 또 나의 바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성숙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아무리 사랑을 하더라도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는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이것들을 다 얘기하고 또는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된다. 물론 그 얘기하는 거는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해야겠지. 어쨌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우리 책에서는. 그 다음에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반응을